자,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망키님께서 저희 시들무에 다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망키님.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오다가. 아이고, 그래도 바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 바쁜 걸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돌비님은 항상 바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한가합니다. 네. 자, 망키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섬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섬. 섬. 어디 섬인지 네. 굳이 뭐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바로 한번 그 섬으로 출발을 해보는 네.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예요! 네,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지인분이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업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야? 예. 이분 이름을 만수 씨라고 할게요. 만수 씨. 네, 돈이 많으세요. 아, 그래. 네, 만수르의 만수 씨가- 만수. 네, 만수 씨가 40살이 넘으셨고 지금은 추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업계 사람들부터 뭐 어업 하시는 분, 뭐 운송업 하시는 분, 네트워크망이 엄청 넓대요. 그래서 섬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 만수 씨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 그분 주변 사람들이 겪은 일이다 보니까 조금 등장인물들도 몇 명 나오고 선장님 한 분이 나오세요. 선장님이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대요. 나이는 한 70이 넘으셨고 옷을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빨간 삼촌이라고 제가 그냥 지칭해서 부를게요. 그래서 이 빨간 삼촌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삼촌이 선장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섬 저 섬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다가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만수 씨가 그 지인 커플들에게 섬을 추천했다가 그 커플들이 겪은 이야기. 그래서 그 선장님이 1970, 80년대부터 2020년 정도까지 섬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는데 이게 이 이야기가 오래됐대요. 한 2010년 초반인지 그 이전인지는 정확히는 기억이 네. 안 난다고 하시는데 만수 씨가 먼저 무서운 얘기를 해주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망키 씨, 우리나라에 섬 정말 많은 거 알죠? 네, 알죠. 많죠. 근데 그 섬들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수적으로 사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다 방송으로. 이러니까 거기는 시골 텃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외진을 아예 배척한다고. 예, 심하면은 이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경찰도 모르고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서 신고도 안 된 사건들이 정말 많대요. 상상 이상으로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종족들이 있대요. 그래서 만수 씨가 해준 이야기가 되게 악신을 모시는 그런 섬이 있다.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동이 너무 기이하고 잔인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믿진 않았대요, 그냥. 근데 지인분들을 그 섬으로 추천을 해주고 나서 진짜구나라는 거를 만수 씨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게 커플이 등장합니다. 만수 씨의 지인이에요. 만수 씨도 어렸을 때고 그 커플들도 어렸고 만수 씨를 여자친구 소개시켜줄 겸 돌비가 놀러 왔대요. 근데 돌비 여친이 근데 나는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이 좋은데 좀 만수 씨 뭐 아는 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만수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옛날에 낚시하러 가왔던 그런 섬을 떠올리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아는 선장 소개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촌, 내 친구가 여기 바다뷰 좋고 뭐 되게 해외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싶다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섬 많잖아 삼촌. 이러면서 삼촌이 좀 내일 한번 데리고 가줘. 이러면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배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 배가 낚시배로 대여도 해주고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만 섬과 육지를 이렇게 오가는 그 택시 역할 같은 거를 하셨었대요, 삼촌이. 근데 지금은 이게 개인선 이동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냥 편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삼촌한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 커플이 삼촌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아, 만수 씨 소개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러니까 아, 예, 알아요. 땡땡한 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수 씨랑 헤어진 다음날 그 말한 항구로 간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아, 도대체 누구 찾으라는 거야? 두리번거렸는데 딱 한 명 있더래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거무튀튀한 피부에 약간 수염도 안 깎은 산도적 같은 험악한 선장님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좀 겁을 먹고서는 안녕하세요. 만수 친구 돌비입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딱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의외로 그냥 말투는 편안했대요. 그냥 삼촌이나 불러. 어디 가고 싶어서 만수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만수가 얘기해준 게 있다던데 그냥 좀 한적하고 사람도 없고 되게 바다가 잘 보이는 그런 섬으로 데려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작은 배보다 살짝 큰 정도의 어선배에 태우고 1시간 좀 안 되게 바다를 가르면서 나갔대요. 그리고 항구도 없는 어느 해변가에 딱 도착했대요. 항구도 없었대요. 지금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대요. 그래서 배를 모래사장 쪽에다 대고 신발 벗고 내려야 된다고 해서 신발을 벗고 조심히 내려왔대요, 커플이. 그래서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하면서 둘러보는데 와, 경치 너무 좋다. 이런 데는 한국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 하는 곳이 딱 그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만수 씨 선택이 옳았다 이러면서 감상하고 있다가 선장님께서 내가 한 4시쯤에 데리러 오겠다. 그때가 1시쯤이었대요. 근데 한 3시간만 놀면은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이러면서 저희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여기 민박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굳이 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난감한 이 표정으로 저희 여기서 2시간 3시간 놀다 가기에는 아깝다. 하루만 이런 데서 좀 한적하게 놀다 가고 싶다. 사람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할매 엄청 뭐라고 하겠다 하면서 중얼거리더니 여기는 민박 자체가 없어. 그 산 옆으로 좀 걸어서 들어가면은 슈퍼마켓 하나가 있다. 거기가 할머니가 운영을 하는데 뒤쪽에 빈 방들이 몇 개 있다. 거기 가서 꼭 빨간 삼촌 조카라고 말하고 방 하나를 달라고 해라. 그 말을 안 하면 여기 민박 자체를 안 한다고 거절할 거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데리러 올 테니까 10분 전까지는 꼭 여기 나와 있어라 하고서는 배 위에 올라타시더래요. 근데 배 시동을 걸려고 하시는데 뭔가 찜찜하셨나봐요. 다시 그 배를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첨벙첨벙 걸어오시면서 머리를 좀 한번 끄덕이더니 그 주인 할머니 말씀 꼭 잘 들어야 된다고. 심기 거스르지 말라고. 예. 여기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표정이 참 애매하고 심상치 않다 했지만 커플 입장에서는 그냥 지인이라고 얘기해주면은 뽀찌 받는 건가? 이 생각이 또 들었대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해변에서 놀기 전에 민박부터 잡자 싶어서 선장님은 가셨고 그 선장님이 알려준 그 옆길을 따라서 몇십 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니까 진짜로 한적하고 동네에 슈퍼 하나가 딱 보였대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작은 구멍 가게인 거죠. 거기서는.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도 집이 몇 개가 보였대요. 몇 개가 보였는데 사람 한 명도 안 보였대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슈퍼 안으로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주인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 사람이 없나? 하면서 알려준 그 뒷집 쪽으로 슬슬 막 기웃거리기 시작했대요. 돌비가. 그리고 집 자체가 그때 당시에 묘사하기로는 문풍지가 있는 옛 한옥 스타일이었고 전체적으로 그냥 오래된 시골집 같았대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보는데 뒤에서 누구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한 할머니가 계셨대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딱 봐도 여기 주인인가 싶을 정도로 현관 대문을 쓱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여행 왔는데 숙박할 수 있는지 여쭤보러 왔다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싸늘하게 갑자기 대답을 하더래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우리 방 없어요. 그런 거. 낚시 온 건 빨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단칼에 잘라버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 사실 빨간 삼촌 조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표정이 그 빨간 선장 말하는 거지? 못 가면은 방 내줘야지. 근데 왜 조카한테 자고 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네. 이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또 한 번 훑어래요. 의심스럽게. 여기서 왜 잘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돌비가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1박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삼촌한테 요청을 한 건데 사장님 혹시 불편하시냐? 저희가 말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우리 마을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고 외지인들을 보면은 병균을 옮기고 간다고 안 좋아한다. 뭘?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섬에서 육지랑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놀러 온 사람들이 항상 병균을 옮기고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로는 절대 나오지 말고 우리가 가로등 나간 것도 많고 해서 웬만하면은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섬 규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초봄이라서 빨리 어두워졌대요. 5시면은 섬이라서 어두워지니까 바다에서 놀 거면은 놀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산 같은 데는 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리고 저녁 차려줄 테니까 먹고 방에서 그냥 쉬다가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커플 생각으로는 그래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막 병균 옮기고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마을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눈에 안 띄게 해변으로 다시 내려가서 둘만의 시간을 엄청 즐겼대요. 모래사장도 걷고 옆에 있는 작은 산길도 오르내리고 구경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산이 작게 있는데 정식 등산로는 아니고 사람이 자주 밟고 다니다 보니까 길처럼 난 정도였대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자연이다, 대자연.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러다가 놀다가 여자친구가 화장실 가고 싶었대요. 근데 그 화장실이 작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서로 난감해 하다가 저기 산에 있으니까 산에 가봐라. 사람도 없고 하니까 보고 알아. 같이 가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친구가 민망하니까 아니야 나 혼자 갔다 올게. 오빠는 그냥 여기 있어 하고 혼자 산으로 뛰어 들어갔대요. 그리고 돌비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대요. 바다 풍경을 이렇게 막 보고 파도가 작게 이렇게 휩쓸리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곡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고서는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더니 오빠 왜 대답을 안 해? 빨리 가자 이러면서 막 재촉하더래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막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노래 듣고 있었는데 미안 무슨 일 있었어? 이러니까 아니 빨리 가자 빨리 짐 챙겨 막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짐을 챙겨 들고 민박집으로 향했는데 가는 루트가 산길을 조금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갈 수 있고 뺑 돌아서 가면은 좀 더 걸어가야 되는 그런 루트였대요. 근데 갈 때는 산길을 살짝 밟고서는 이제 왔는데 올 때는 여자친구가 우리 돌아가자고 여기 도로 있는 데로 가자고 산 가지 말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민하지 여자친구가? 이렇게 돌비가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묻진 않았대요. 여자친구가 좀 겁에 질린 표정이어가지고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냅뒀대요. 그래서 조용히 걸어가는데 자기야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여친은 그냥 침묵만 지키더래요. 진짜 화났나 보다. 이거 화난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걸었대요.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걸었을 때 거기 슈퍼마켓 부근으로 집이 몇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한 집을 지나는데 창문에서 한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돌비가 그래서 좀 민망하잖아요. 여기 외지인 마주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눈을 무의식적으로 싹 피했대요. 그런데도 그 쳐다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히 민망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자 자기야 이러면서 서둘러가지고 그 슈퍼마켓 뒤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때가 한 5시가 다 돼가던 시간이었는데 주인분은 안 보였고 해는 금방 넘어가서 어두워지기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섬이라서 이게 빨리 지나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좀 쌀쌀해가지고 여기는 뭐 따뜻한 거 없나? 이렇게 하면서 그 민박집 주변을 보는데 그 집이 연탄 넣는 그런 옛날 집이었대요. 근데 또 연탄을 넣어주기에는 애매한 날씨고 그래서 방을 보니까 두꺼운 이불 하나, 난로가 되게 작은 게 놓여 있었대요. 우리 추우니까 난로라도 쐬자. 할머니 오실 때까지 우리 체온이나 좀 녹이자 하면서 들어가서 난로를 쬐고 있었대요. 아직 주인 할머니는 안 왔던 상태고 둘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곤노곤하게 있는데 드디어 여자친구가 입을 여는 거예요. 오빠, 나 아까 산에서 이상한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비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혹시 볼일 보는데 변태 같은 남자가 이상한 짓 하려고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그래서 누굴 봤냐고 하면서 되게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빠,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일단은 남자 아니고 할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자기가 볼일을 딱 보고서는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산 위쪽으로 좀 반짝반짝거리는 뭔가가 있어서 저게 뭐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구야? 하면서 탁 어깨를 잡는 분이 계시더래요. 딱 돌아서 보니까 엄청 삐쩍 마른 할머니가 곡괭이를 들고 두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어가지고 그 손으로 여자친구를 잡은 거죠. 그래도 약초 캐러 다니시는 이 지역 주민 할머니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여기 여행 왔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다가 어느 순간 좀 눈이 커지면서 웃음을 머금으면서 계속 묻더래요. 혼자 온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저 친구랑 왔어요. 저 이제 내려가 볼게요.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이러는데 할머니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중요하지 않고 여자끼리 왔어? 왜 왔어? 여기 왜 왔는데?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할머니가 그 여자친구의 팔뚝을 꽉 붙잡았는데 할머니 몸은 말랐는데 손에 그 아귀가 상상 이상으로 셌대요. 그래가지고 곤란하다 하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 반짝거리는 석상이 있는 쪽을 올려다보는데 한둘이 아니었대요.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무섭다. 이거 납치당해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할머니를 팍 뿌리치면서 저 애인이랑 왔어요. 놓으세요. 여기 밑에서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야! 이러면서 내려갔대요.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래쪽으로 빨리 뛰어내려왔대요. 근데 내려오면서도 위에서 계속 쳐다보는 그 할머니의 눈빛이 보였고 다 이제 내려온 뒤에도 뒤를 한번 돌아봤대요. 여자친구가. 이제 안 보겠지? 사라졌겠지? 하는데 돌비랑 자기랑 같이 있는 모습까지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더래요. 뚫어져라 쳐다봤대요. 그래서 그 표정이 너무 오싹해서 이거는 여기 너무 무섭다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돌비한테 가자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였는데 그 할머니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할머니가 있었던 산 쪽이 아니라 큰 길로 둘러서 오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건지 내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건지 힘만 너무 세고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좀 위에 반짝이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내가 잘못 본 거라면은 그것들이 귀신인 걸 수도 있고 사람인 걸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그때 굉장히 오싹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침 주인 할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대문이 끽 하면서 열렸대요. 그래서 밖에 소리가 들릴까봐 아무 일도 없는 척 조용히 있다 보니까 저녁들 먹어 하면서 상을 차려주시더래요. 근데 차려진 반찬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맛있었대요. 밥을 되게 잘 먹었는데 국을 한 숟갈을 떠먹다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휴지를 뽑아서 뱉더래요. 오빠 맛 좀 이상해. 먹지 마. 이러더래요. 근데 돌비는 이미 한 숟갈 먹은 뒤였거든요. 괜찮았대요, 자기는. 근데 뭐 먹을 만한데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자친구가 국을 상 밑에다 두더래요. 먹지 마, 이거. 맛 확실하게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밥을 좀 먹고 여자친구는 밥을 좀 많이 남겼대요. 그러고서는 밥상을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밖으로 내놨는데 주인 할머니가 슬쩍 밥 먹은 거를 보더니 국을 안 먹었네? 이러더래요. 저희가 평소에 밥 먹을 때 국을 잘 안 먹는다. 그래도 맛있게 한두 입 먹었다. 이러고서는 그냥 얼버무리고서는 죄송해요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왔대요. 그러자 할머니가 방 밖에서 슈퍼도 이제 문 닫았으니까 우리말 이제 외출 금지다. 밖에 다닐 생각 하지 말고 자라. 내일 아침에 빨리 가라고 되게 좀 불쾌하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시간이 7시쯤이었고 밖에서는 풀벌레 우는 소리, 사람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밥을 지어 먹는 소리라던가 이런 게 들려야 되는데 없었대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래서 불 끄고 일찍 누워가지고 산에 있었던 일과 저녁 식사에 국 맛이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조상 방음이 잘 안 될 걸 알아서 여자친구랑 문자로 이야기를 했대요. 탁탁탁 얘기하면서 좀 이상했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죠. 밖에서는 좀 자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그렇게 텍스트로 주고받는데 끼익 하고서는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가신 거죠. 나가셨어요. 외출금지라 해놓고서는 나가버리신 거예요. 할머니는 어딜 나가셨을까? 지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가셨지? 하면서 살짝 이렇게 봤는데 산 쪽으로 올라가시더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계속 찜찜한 그 마음이 들었던 건지 내가 아까 본 게 그 반짝거리던 그 무언게 뭔지 난 궁금하다.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귀신을 그 주변에 있던 그 홀령들을 본 건지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하다. 지금 산에 가보자. 저 할머니랑 거리를 좀 두고서는 몰래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둘 다 입던 옷이 외출복이 검정색이라 밤에 나가도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고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그런 깜깜한 밤이라 가지고 길도 진짜 겨우겨우 걸어서 갔대요. 그래서 산을 정말 지그시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여자친구가 저긴 것 같다고 살짝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찾은 것 같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산길에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그 나뭇잎 밟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들리게끔 천천히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1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진짜 한 10분을 밟았대요. 정말 기어가듯이. 근데 가면 갈수록 위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까부터 들리긴 했는데 장작을 패는 소리 같은 게 들렸었대요. 근데 올라갈수록 그 소리가 가까워졌대요. 근데 사람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흐느끼는 그런 소리도 섞여 있었대요. 위에 사람 있구나. 근데 왜 장작을 패는 거지?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 본 거죠. 근데 퍽퍽 하는데 그게 장작 패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 하나를 패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흐느끼는 소리를 보니까 여자예요. 근데 20명, 30명 정도 숫자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러싸서 한 사람을 사정없이 패고 있었어요. 퍽퍽. 그래서 이거 진짜 보통 상황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드디어 석상 가까이 간 거죠. 근데 다 나이대를 봤는데 노인들이었대요. 그 노인들이 낮에는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그 산에 다 몰려 있었고 대부분이 남자였고 그 할머니도 여자를 때리려고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흐느끼는 사람은 맞으면서도 뭐라고 옹알거리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좀 거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걸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그 순간에 발 아래에 있던 나뭇가지를 콱직 하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탁 나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대요, 둘 다. 여자친구 머리를 그냥 내려 찍었대요, 숙이라고. 근데 위쪽에서 퍽퍽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못 봤을 거라고, 숨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위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한 명이 저벅저벅 하면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숨죽이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불빛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 돌비가 있는 그 아래쪽은 완전히 어두컴컴했대요. 그러니까 그 구도상으로는 안 보였을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부작 발걸음이 가까이 나면서 진짜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벌벌벌벌 다리까지 떨리고 몸이 떨리더래요. 그래서 진짜 살려달라고 속으로 빌고 있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사부작 하면서 멀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못 본 거죠. 그 커플을. 진짜 다행이다 하면서 우리 빨리 내려가자고, 우리 이거 걸리면은 큰일 난다고 하면서 이 눈빛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친구한테. 눈빛으로. 그 여자친구도 그냥 알아들었다는 듯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진짜 뱀이 기어가는 느낌으로다가 이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지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진짜 슬라이딩 하듯이 내려갔대요. 조용하게. 그래서 땅에 발이 닿자마자 미친 듯이 뛰었대요. 민박집으로. 그러고서는 돌아오자마자 둘 다 몸을 벌벌 떨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면서 어떡하지? 우리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고하는 것보다 우리가 걸리면은 이거 섬에서 못 떠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오빠 이거 혹시 모르니까 방문 잠그라고 하면서 방문 잠그고 그 문고리가 있었대요. 그 옛날식 문풍지 링으로 된 약간 문고리 있잖아요. 그런 문고리였는데 그 문고리 사이에 여자친구가 그 링귀걸이를 갖고 있었대요. 링귀걸이를 다 주면서 이것도 걸어가지고 이중 잠금하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나 오늘 잠 못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준 그 귀걸이까지 이렇게 딱 문고리에 껴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진짜 이거 만수 씨도 알고 이런 데를 추천해 준 거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돌아온 거지 할머니가.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그 커플이 실수한 게 2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방 안에 불을 켜둔 채로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다는 거. 신발이 산을 타고 가다 보니까 더러워져 있었대요.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방 밖에 마루 쪽으로 사람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가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불이 켜져 있네? 그러니까 돌비가 대답하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잡았대요.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마루를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삐걱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문고리를 약간 잡는 그런 느낌이 나자마자 이 여자친구가 죄송해요. 저희 화장실 갔다가 불 끄는 걸 깜빡했어요. 저희 자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전기 아깝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지금 끌게요 하고서는 불을 껐대요. 그 순간 밖에서 그 할머니가 잘 자라고 해줄 만도 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 그러고서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랑 말소리도 없었고 발자국도 더 이상 안 났대요. 근데 그 정적이 더 무서웠대요. 솔직히 그 둘이 잠을 잘 잤겠어요? 못 잤죠. 밤을 샜죠. 아침이 되자마자 씻지도 않고 짐부터 바리바리 싸서 해가 뜨고 8시쯤에 날이 밝아져서 나가려고 나왔대요. 근데 할머니가 밖에서 아침 차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조차는 안 먹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원래 아침 안 먹는다고 삼촌이 빨리 데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 지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뭔가 이상했나 봐요. 왜냐면은 옷도 다 약간 더러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산 타다가 신발도 흰 색깔 운동화였었는데 완전히 더러워져 있고 흙이 잔뜩 묻은 상태였고, 근데 그 둘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에 그런 거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어제 너네지? 이러더래요.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돌비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할머니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너네 나왔지? 너네 봤지? 너네 조카 아니지? 이러면서 계속 붙더래요. 이게 캐묻는 말투가 아니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약간 확인사살하는 듯이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말을 탁 끊고 아닌데요? 저희 진짜 가야 돼요. 삼촌이 출발했다고 저희 아까 그 문자 왔다고. 삼촌 지금 30분 뒤에 올 거라고. 이러면서 탁 얘기하고서는 대문을 그냥 뛰쳐 나왔대요. 근데 할머니가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소름 돋았었대요. 저 사람 눈빛이 그렇게 털을 쭈뼛서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빠르게 항구 쪽으로 걷는데 산길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대요. 어제의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항구 쪽으로 그 도로길을 타고 걷는데 돌비가 어제 얘기했던 그 여자를 마주쳤던 집을 지나는데 창문에서 똑같은 여자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대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은 온 얼굴에 피멍이 있었고 눈 한쪽은 거의 떠지지도 않을 만큼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이건 누가 봐도 맞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와, 예. 얼굴이었대요. 근데 그 여자의 표정이 더 섬뜩했대요. 이 부럽다는 건지 미련이 남은 건지 이런 미련의 눈빛으로 뭔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돌비를 바라봤대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오묘한 눈빛으로 그 커플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도 돌비도 이상한 거는 눈치를 챘지만 일단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된다. 일단 우리 여기 개입하면 안 된다. 못 본 척하고 가자 하면서 우리 빨리 가야 돼 하면서 모래사장에서 선장님 배만 계속 기다렸대요. 그리고 선장님이 딱 와서 선장님이 딱 보이는 순간 마음이 놓였대요. 다행히. 왜냐면은 선장님 기다리면서도 뒤에 누가 오는지 우와. 산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건지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다행히 뒤에 붙어서 오는 사람도 없었고 선장님이 왔으니까 선장님 이런 데인지 알고서는 저희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컴플레인을 건 거죠. 본인들이 가고 싶다 해놓고서는 자고 싶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선장님이 왜 무슨 일 있었는데 그 할머니 말씀 잘 들었으면 뭐 별일 없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신고해야 된다고 이상하다고 어제 산에서 사람 막 패는 거 봤다고 막 이러니까 선장의 표정이 굳었대요. 혹시 너네 산에 올라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 여기 사람들이랑 혹시 마주쳤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낮에 뭐 어떤 할머니랑 마주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마주친 것도 없었다. 이러니까 그냥 다 말해주고 그냥 늦게라도 데려올 걸 그랬다 하면서 이제 내가 바보였다 이러면서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더래요. 섬이 생각보다 훨씬 고립된 곳이었대요. 주민들 대부분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는 없고 병원 가는 것도 이거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안 가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대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생을 꿈꾸고서는 숨만 붙이고 사는 그런 섬이었던 거죠. 근데 돌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닌데요? 저 어제 되게 젊은 여자 봤는데 근데 그 여자도 좀 어디 맞은 것처럼 아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장이 그 섬이 나도 그 도통 알 수가 없는 게 뭐 짧으면 매년 길면 2, 3년에 한 번씩은 꼭 젊은 여자가 하나씩 있다고. 근데 이 여자들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농인이거나 맹인이거나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거나 하나씩은 뭔가 부족한 그런 여자들이 한두 명씩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장님은 그냥 왔다 갔다 가끔씩만 하니까 저번에 왔던 그 시집 왔다던 그 외국인 여성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망갔어 이렇게 하고 말고 저번에 거기 김씨 할머니네 뭐 손주 왔다더니 그 아가는 어디 갔어? 이러면은 갔지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더 선장님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는 그 다음이었대요. 물건을 공급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항상 바뀌는데 아기도 보인대요. 갓난아기 아기도. 근데 아기가 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은 기어다니고 어느 순간은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갓난아기만 봤대요. 갓난아기만 보고 안 보였대요. 어느새. 그래서 그 섬을 가면 이상한 게 여자 있어. 그러니까 시집을 왔대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커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사라져 있어요. 없대요. 물어보면은 약간 얼버무리듯이 뭐 지네 엄마 따라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선장님도 수상해서 계속 그냥 캐물으면은 뭘 그렇게 꼬치꼬치 깨물어 남 일에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정색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장님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하게 됐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대요. 그 산에서 석상 같은 걸 봤다고 했잖아요. 선장이 그러더래요. 토착신이 있다고 믿는 섬이 있는데 바로 그 섬이라고. 자기들만의 종교라고. 너네들이 아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 석상을 하나 믿으면서 섬기는 그런 곳이라고.
근데 선장님도 산에 간 적이 없어서 그 석상을 본 적은 없대요. 네. 분위기상 또 산을 또 함부로 어슬렁거렸다가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듣기만 했는데 느낌상 이거는 일반적인 그 신이 아니라 귀신에 가까운 무언가를 모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항상 들었었대요. 그러고서는 더 이상 이 섬에 관심 갖지 말고 어제 본 일은 거기다 두고 돌아가라고. 경찰에 알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소용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고서는 항구에다가 내려주고서는 가버리셨대요. 그래서 돌비가 친구가 만수 씨잖아요. 만수 씨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만수 씨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미안하다고. 나도 그런 건 처음 들었다고. 내가 삼촌이랑 친하긴 한데, 나도 거기 낚시만 가봐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면서 내가 삼촌이랑 좀 얘기 좀 해보겠다 하고서는, 일단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비랑 그 여자친구 교통비까지 주면서 보내줬대요. 그리고서는 돌비가 며칠 뒤에 만수 씨한테 전화가 와대요. 여자친구한테서 들은 얘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그랬는데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가 돌비한테 그러더래요. 오빠 석상 못 봤지? 못 봤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봤어 이러더래요. 예? 근데 여자친구 말로는 그 석상이 너무 기괴했대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 형체가 악마의 형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악마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석상이었대요. 자기도 태어나서 그런 석상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방문을 이중으로 잠갔었다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불 끄러 나갔을 때 그때 여자친구가 문 밖에 비친 그림자가 할머니 한 명이 아니었대요. 몇 명의 그림자가 더 있었대요. 그래서 문고리가 열리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진짜 어제 무서운 일을 겪은 거 맞다. 그리고 국 이야기도 해주더래요. 이게 좁게 보면은 그냥 맛이 이상한 국, 그냥 입맛이 안 맞는 국일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미각이 예민하대요. 근데 그 국에서 양맛 같은 쓴맛이 희미하게 돌았대요. 와, 네. 그래서 바로 뱉은 거래요. 그래서 돌비가 못 먹게 예. 국그릇을 내려놓은 거래요. 오. 근데 이게 진짜 약을 탔으면 무슨 약을 탔을까?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할머니가 유독 국에 집착을 했었잖아요. 왜 국 안 먹었어? 국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 독약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위협적인 섬이었고 그거를 이제 여자친구가 돌비한테 해줬고 돌비 씨는 그걸 그대로 만수 씨한테 털어놓은 거죠. 전화로. 그래서 만수 씨가 이제 듣고 있다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선장님한테 이제 딱 전화를 했어요. 형님은 왜 내 지인들 거기다가 1박을 묵게 해가지고 그런 곤란한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서운한 말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삼촌이 털어놨대요. 그 커플이 1박까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잡아 뗄 줄은 몰랐고 그냥 우리는 흔히 낚시한다고 해서 몇 시간만 거기다가 데려다 놔주고 데리러 가고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자기도 몰랐었다고. 그래서 별일 없겠지. 그 슈퍼 아주머니는 그래도 오랫동안 본 사이니까 안 그러겠지. 그리고 다 힘없는 노인들인데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여자들이 계속 바뀌었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커가는 모습이 없었던 그런 의문스러운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 친구들이 안 잤지 않았을까 하면서 본인들도 좀 자책을 했대요. 그래서 섬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는 그 섬에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석상이 있는 게 사실이래요. 근데 본인은 석상을 본 적은 없대요. 근데 그 석상을 숭배하고 그 석상에 무언가를 제물로 바치는 건 맞는 것 같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갓난아기를 여러 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기의 그 모습이 오며 가며 보는데 동일한 아기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이 아기를 봤는데 아기들이 진짜 몇십 명이 커가야 될 나이고 숫자인데 그 섬에는 젊은 사람 누구 하나 살고 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을에 터잡고 사는 그 여성들은 대부분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이 있어봤자 60대래요. 그 와중에 아기가 있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세 번째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꼭 하나는 있었다는 거. 예. 외국인 여성, 뭐 베트남이라던가 태국이라던가 동남아 쪽에서 온 여성이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는 여성,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성들이 계속 있었냐? 예. 아니요. 계속 있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실종이라 하기에도 뭐하고 한 게, 누구 족하고 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 집으로 갔는데 어쩔 거냐고 얘기하고, 더 이상 물어보면은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소리 지르고, 말을 더 이상 섞으려고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선장도 괜히 떠들다가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입을 닫고 살았대요. 그래서 만수 씨가 느낀 게, 할머니가 그 산에서 붙잡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혹시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들끼리 여행을 왔다면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끔찍하네, 끔찍해.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섬이 이상하게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줄고 있는 섬이었대요. 네.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또는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수법으로든 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걸 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만수 씨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딱 그 느낌이다. 석상에 있는 악마의 섬이다. 그쵸. 와, 뭔가 악마의 섬이네, 진짜. 그렇죠. 이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금은요. 거기가 이제는 사람이 없대요.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안 산대요. 거기. 예. 관광지로 개발이 됐대요. 그러고서는 더 이상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악신을 모시는 그런 못된 풍습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 섬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야.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망키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석상에 있는 악마의 섬 이야기. 와, 근데 진짜 너무 섬뜩하네요. 이게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그리고 이제는 놀랍지가 않은 게요. 사실상 이 섬에 관련된 범죄나 이런 것들, 잔인성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이미 다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었던 일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섬뜩하게 듣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경우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네. 되네요. 저도 만수 씨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는 못 만수. 갔죠. 만수씨. 네. 네, 진짜 망키님.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섬뜩한 섬이네요. 와, 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너무나 폐쇄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카르텔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섬뜩한 오늘의 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미리 해두고, 내가 연락이 안 됐을 때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놔야 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